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XPRP를 이용한 2022년도 연말정산 안내 PDF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요거를 못 보고 그냥 제가 교육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 자료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미처 못 봤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그 XPRP 들어갔더니 오늘 날짜로 해서 뭐 추가된 내용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저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리고자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거는 저희 카페에 일단 올려놨고요. 만약에 저희 카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그 XPRP에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열어볼까요? SPIP를 이용한 2022년도 연말정산 안내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종합 안내, 그 다음에 동영상, 귀속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홈택스 지급 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그리고 국세상담센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 들어가서 물어봐 라는 얘기겠죠. 자,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뭐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우리 간단하게 다 우리가 뭐 일일이 막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해서 일일이 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을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말은 어렵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수하고 우리 과세 표준 금액만 가지고 뗀 것을 실질적으로 소득공제하고 이제는 무슨 공제한다는 얘기죠? 소득공제, 세액공제해서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실제로 맞게 정산했는지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냈으면은 환급받고 덜 냈으면은 추징해 라는 거죠. 근데 연말정산 신고는 원천세의 의무자는요. 연말정산 신고의 의무자는 즉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예요.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다 그랬죠? 만약에 개개인한테 한 명한테 한 명한테 받으려면 겁나 힘들잖아요. 근데 회사에게 너희가 원천징수 의무자니까 니네가 돈 내. 그럼 회사에서 까고 주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훨씬 편하죠. 거둘 때.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연말정산이든 뭐든 그 원천징수 의무자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돈도 환급도 회사로 해주죠. 자, 근로자에게 필요서를 받아서 회사나 회사에서 의뢰한 세무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한대요. 환급 시기와 방법은 연말정산 후 세액의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된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은요 2월 급여에 넣고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을 할 때요. 단지관리 단지정보에 연말정산 기본정보 등록, 얘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를 등록하지 않으면 디스켓 정산할 때 디스켓 저장할 때 에러가 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꽃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입력해 주시고요. 업무 담당자나 담당자 부서 요것도 넣어주시고, 이거 안 넣어주시면 꽃표 아닌 것들도 또 안 넣으면은 에러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과 동일하니까 그냥 복사 눌러준다라고 얘기했고요. 연말정산 시 세무서 코드하고 세액단위 계산법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제가 전 직장 내역 등록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에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왜 안 나올까요? 2022년도에 중도 입사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이름이 나오면은 2022년도에 중도 입사하신 분들만 전 직장 내용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에는 결정세, 소득세랑 지방소득세의 결정세액 넣고요. 나머지 건강고용 산재 넣고 급여랑 총상여, 그 다음 회사명, 사업자 번호 넣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5개다. 너무 자주 옮기셨네요. 그죠? 5개다. 그러면 맨 끝에 종전근무지에다가 2개 섞어 더해 써라 라는 거죠. 사업장 처리 변경. 요거는 저도 제가 교육할 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내용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변경되었을 때 퇴사 처리 없이 계속 근로자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사원들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전 직장 내역에 등록하는 메뉴랍니다. 단 퇴사 처리 후 새로운 사번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 처리가 아닌 전 직장 내역 등록에서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뭐 있을까요? 중간에 위탁사 변경되거나 아니면 자치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여기다가 요거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사업자 변경 처리 누르고요. 사업자 변경 전 근무 기간을 입력합니다. 근무 기간 입력하고 조회 버튼 클릭. 그러면 변경 전 사업자 번호와 상호명을 등록하고요. 선택에 체크한 다음에 저장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해봤네요. 이거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써줄 수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흰색은 저장을 클릭하여 반영된 상태고요. 분홍색은 저장 전 반영되지 않은 상태, 노란색은 저장 후 정보를 변경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저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사시키시고 아무리 이제 뭐 전 직장이 뭐 H사였어요. 그러다가 뭐 L사로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 근데 이미 퇴사, 입사 다시 했다면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그냥 쭉 이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은 2022년 계산된 급여를 월별로 수신하는 메뉴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계속 근무하신 분은 1년치 다 있겠고 중간에 입사하신 분은 중간 금액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연근로가 안 나옵니다. 선생님. 왜 그런 걸까요? 우리 XPRP가 이상한 걸까요? XPRP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급여를 입력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급여 수신 내역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써주면 되죠. 써주면. 어려운 거 없죠.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써주시는데 어떻게 써주면 돼요? 하나하나 아라리 써줍니까? 아니죠. 그냥 맨 12월에 전체적인 급여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 연차를 급여에 안 넣었어요 하신 분은 더해서 플러스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에 건강보험은요, 건강보험이랑 장기요양보험 금액이 두 개가 플러스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로 넣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 중도 입사자가 기존 지역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국가에서 내는 국가에다 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에서만 아니라 총 종합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기간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국민연금 금액은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 국민연금 항목에 합산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도 입사자의 입사 전 지역 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연말 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아니요. 건강보험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기간 중에 납부한 직장가입자,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만 가능합니다. 자, 국민연금은 가능한데 건강보험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지역 가입자로 납부한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야간 근로소득은요, 여러분 비과세 항목이죠. 비과세 항목. 그런데 모든 분들이 비과세 항목일까요? 야간 가사수당? 아니죠. 경비랑 미화는 생산직 근로자로 보므로 경비화, 미화 직원의 월 210만 원, 월정 급여 210만 원 이하, 그리고 전년도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해서만 야간 가상수당과 시간의 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된다. 그런데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인데 20만 원은 아니고요. 실제로는 연으로 240입니다. 240을 12로 나누다 보니까 20만 원이 된 거죠. 그리고 식대 10만 원에서 비과세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야간 근로수당 과세 설정할 때는요. 여기 비과세 한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인사급여 공통정보관리 급여기초정보 메뉴에 항목 코드 야간 근로수당을 설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미리 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우리는 이걸 설정을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쓸 때 나누어서 써줘야겠죠. 수정해 주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액이 여기 있네요. 내용이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 시간의 근무수당 중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단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만 적용되며 관리직은 제외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개인 공제자료 등록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공제자료 등록은요. 근로자의 가족사항 및 추가공제사항, 공제받을 금액 등을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연근로소득 내역과 전 직장 내역 등록을 완료한 후에 개인 공제 등록을 작업해야 돼요. 홍진이 머리가 좋아요. 얘네가 하라는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4번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연근로소득 내역에서 저장한 과세대상 급여, 과세대상 상여, 기납부세액, 야간근로수당이 나타납니다. 해당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입력할 금액 있죠? 요 금액을 확인을 합니다. 자, 부양가족을 한번 등록해 볼까요?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는요. 인사급여에 인사관리, 인사기본정보 메뉴에 가족사항에 등록된 정보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가족사항을 여기서 안 넣었어요. 그럴 때는 행추가해서 추가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로자 본인이 2번 나타나는 경우에는 인사급여, 인사관리, 인사기본정보 메뉴에서 가족사항 탭에 본인이 추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이니 해당 메뉴에서 삭제 후 작업해 주래요.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인사급여 있잖아요. 거기에 2번 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요거 삭제해라 라는 얘기죠. 자, 우리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대부분 나는 내가 나이가 많든 내가 나이가 적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적게 벌든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배우자는 어때요? 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배우자를 보살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죠. 그 대신에 나머지 직계 좀비속 내 부모님이나 내 자녀라던가 내 형제자매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이분들이 나이가 20세 이상이거나 만으로 20세 이상이거나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국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서 나이가 어려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힘들 때만 내가 부양해 줄게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본인은 나이 상관없고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내 부모님, 와이프 부모님, 그 다음에 아이들, 그리고 입양한 아이, 형제, 그리고 혹시 내가 부양해야 되는 형제 자매는 만 20세가 안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만 60세 이상이어야만 내게 부양가족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 배우자 역시 돈을 많이 벌면 배우자가 직접 본인이 연말정산하면 되죠. 내가 이분을 부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모든 분들은 장애인이든 내 자식 6살짜리 내 애든 70, 80 먹은 내 부모든 돈을 많이 벌면 소득이 많으면 그분들은 내가 부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급여 연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다. 다른 거는 계산해 봐야 돼요. 뭐 사업소득이라던가 이런 거는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금액 연간 100만 원 이하로 봐줄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거 요건은요. 여기 보이시는 대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등록할 거고요. 우리 아까 말씀한 추가공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내가 나이가 많으면 어떡하냐. 나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체크해 주는 거예요. 본인도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나 경로는 나이가 70세, 자녀는
7세 이상의 자녀, 그리고 입양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녀자와 한부모는 동시 공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녀자든 한부모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시고요. 장애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몸이 많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병원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겠고요. 이분은 취업이나 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저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소득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하나 떼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개인공제 자료를 이제 등록을 할 건데요. 여기 PDF 파일 우리 어디서 봤죠? 홈택스에 가셔서 받으실 거예요. 홈택스 가셔서 받으신 파일을 여기에다가 파일 선택해서 누르시고 자료 등록을 합니다. 홈택스 간소학 서비스에서 다운받은 PDF 자료를 업로드하는 기능이고요. PDF에 등록된 가족 정보와 개인 공제 자료 등록에 가족 정보가 일치해야 됩니다.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민번호를 꼭꼭 써주셔야 되겠죠. 자, PDF 업로드 시 전 가족 구성원 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원 선택하고 파일 선택 버튼 클릭하여 PDF 파일 여기서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등록할 거예요. 교육비는 자료 등록 후 교육비 구분을 선택한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비 연금 계좌 두 번째 부양가족에서 이제 보험료 넘어갔어요. 보험료 이제 우리 PDF로 넣으니까 디디디디디 여기 생겼죠. 여기랑 이 뒤에 거랑 위에 거를 같은지 꼭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 건강, 보험료, 고용금액은 연근로소득 내역 등록에 등록된 금액을 표기됩니다. 홈택스 금액이 있으면 홈택스 금액으로 맞추시고요. 전 직장과 현 직장 이렇게 차이 각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부정성 금액 및 보험료 장애인 금액란에는 제출 자료 확인해서 각 사용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합산 표기되고요. 보험료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니까요. 홈택스 자료 제출 시 근로기간 제외 후 PDF 제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료비 연금 계좌요. 확인해 보시고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세액 공제돼요. 그리고 연금 계좌 자료는 보험료 탭 하단, 연금 계좌 하단에 직접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 계좌는 여기다 직접 입력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 뒤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잠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책자 받아가세요.